시리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2,000명의 미군을 한 달 내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12월 31일 미국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발표했던 철군 시기를 1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조건으로 IS 격퇴와 터키 정부가 쿠르드족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철군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터키가 나섰습니다. 지난 1월 8일 터키의 레제프 아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내건 조건과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시리아 내 테러 그룹에 대한 터키군의 군사작전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1월 11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철군을 시작했다고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 이후 터키가 시리아 내의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터키의 경제를 파탄낼 것이라고 1월 13일에 발표했죠. 현재 중동은 이렇게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를 본격화하면서 쿠르드족을 두고 터키와 미국이 큰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터키가 쿠르드족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선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와 쿠르드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동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터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된 쿠르드족이란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드족은 4,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평원과 고지대에서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들만의 고유의 언어도 있고 또 문화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쿠르드족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대가 바로 쿠르드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중동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슬람 종교의 순위파를 받아들였고 현재는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국가는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이들도 각각의 위치에서 그 나라에 흡수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쿠르드족은 현재 시리아, 터키, 이란, 이라크 이렇게 4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고 각각 통계는 다르지만 시리아에 약 200만 명, 터키에 1,500만 명, 이란에 800만 명, 이라크에 600만 명, 모두 합쳐서 약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유럽에 약 150만 명의 쿠르드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약 80만 명이 독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현재 전 세계에서 독립된 나라 없이 떠돌아 살고 있는 가장 큰 디아스포라 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쿠르드족은 원래 생김새도 다른 중동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부터 굵직굵직해서 선이 굵고 또 옛날부터 워낙 용맹해서 전투와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과 맞서 싸웠던 살라딘도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살라딘은 십자군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은 이슬람에선 꽤나 유명한 인물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자기들만의 핏줄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독립된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흡수되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들이라고 자기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주장하고 항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폭력으로 테러로 자기들의 뜻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터키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4나라는 이들의 독립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그 노력을 무력이나 잔인한 대학살로 막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이란은 자기들 나라에서의 쿠르드족 독립국가를 줄기차게 막아왔던 것일까요?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터키만 해도 8,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500만 명의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국민의 숫자와 국토의 면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이것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영토를 줄어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워낙 전쟁도 잘하고 용맹한 쿠르드 국가가 이 네 나라의 정중앙에 건설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눈엣가시가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쿠르드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 생산된 원유가 터키로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쿠르드족이 관리하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가 모두 한결같이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쿠르드족 자신들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그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강력히 원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그들은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독립국가의 건설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서방 강대국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복잡한 중동 정세와 여러 차례 있었던 전쟁에서 강대국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준다면 나중에 혹시 뭔가 보상 차원으로 자기들의 독립국가 건설을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드족은 워낙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다 보니 쿠르드 국가를 독립시키고 건설시켜주겠다는 강대국들의 약속만 믿고 그때마다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의 전쟁에 동원되어 용병 역할도 자의반 타의반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라크의 쿠르드족들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1990년 걸프 전쟁 때에도 쿠르드족은 미국 편에 서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맞서 함께 싸워주면 미국이 쿠르드족 국가를 세워줄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쿠르드족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대신에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의 쿠르드족들이 미국에 협력했다라는 이유로 1991년 이라크 북부 할랍자 마을에서 쿠르드족 6,800여 명을 화학무기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인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모두 3만여 명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리아의 쿠르드족들 역시 이라크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악명 높은 IS가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있을 때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모인 연합군들은 IS 소탕 작전을 펼쳤고 이때도 역시 시리아의 쿠르드족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연합군과 힘을 합쳐 IS 소탕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시리아의 쿠르드족들 중에 여자들로만 구성된 YPJ라는 군사조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쿠르드족들인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군사기술과 전투력으로 맹활약을 펼친 바 있지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비무슬림들과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여자한테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전쟁터에서 쿠르드족 여군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출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여자 손에 잡혀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어쨌든 시리아의 쿠르드족 전사들의 맹활약으로 시리아에 있는 IS는 거의 소탕이 되었고 특히 IS의 본거지라 일컫는 라카와 모술을 연합군이 탈환하는데 쿠르드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연합군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IS와 맞서 싸운 이유도 역시 이렇게 연합군을 도와주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결국 시리아에서의 쿠르드족 자치 국가를 건설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IS 소탕 작전이 끝나니까 이제는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그 어떤 보답도 없이 약속도 없이 미군을 철수하겠다면 쿠르드족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만 쳐다보는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연합군과 힘을 합쳐서 또 이런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특히 이것은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배신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시리아의 쿠르드족만이 아닙니다.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재 터키 동부 지역에는 약 1,5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터키의 쿠르드족도 끊임없이 터키 정부를 향해서 독립을 요구해 왔지만 터키 정부는 이런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터키는 그동안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YPG를 테러 집단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쿠르드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의 주요 행정도시 내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쿠르드족 고유 의상을 입는 것을 금지시키며 쿠르드어 방송과 교육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한마디로 말해서 쿠르드족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여 살지 못하게 하면서 흩어지게 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죠. 터키의 이런 쿠르드족 말살 정책은 결국 쿠르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차례 터키 정부를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를 향해서 시리아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그걸 빌미로 만약에 터키가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향해 압박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터키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을 했죠. 반박만 한 것이 아니라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공세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곧 공격에 나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차우시올로 외무부 장관도 25일 터키가 시리아에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한다. 이렇게 공격 의사를 재차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군이 떠난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서로의 계산법으로 발빠르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아의 쿠르드족의 대응입니다. 미군이 떠난 시리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위험에 몰린 쿠르드족, 그들은 결국 이번에는 그동안 대립 관계였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차라리 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12월 28일 그동안 쿠르드 민병대가 통제해온 시리아 북부 알레포 주의 도시 만비지를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만약에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쿠르드 민병대 YPG는 그동안 포로로 잡아두고 있던 IS 대원들을 모두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했던 IS가 이제 다시 시리아에서 활개치며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슬람 제국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중동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되겠죠. 물론 미국도 쿠르드족을 달래기 위해 인민수비대에게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들은 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이란의 움직임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는 그동안 브래드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이란이 그 중간 경로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란은 시리아의 남쪽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왔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란은 더욱 시리아를 자기들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활개를 치게 될 것은 그야말로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이란은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욕망을 가져왔었고 그 통로로 시리아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시리아를 자기들의 35번째 주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눈에 가시가 탔던 시리아에 미군이 떠나게 되니 이제 시리아는 그야말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게 된 것이죠. 호랑이가 떠난 정글에서 여우와 늑대들이 서로 자기가 제왕이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키의 움직임입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공격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국경을 군 장비로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게 쿠르드족을 공격하게 되면 경제적 파탄을 겪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의 터키의 쿠르드족을 향한 본격적인 대압박이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또 어떨까요? 러시아는 시리아의 북동부에 있는 유전을 차지하려고 달겨들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군 기지가 시리아에 있는데 시리아에 이렇게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는 이유도 언젠가 시리아의 유전을 확보해서 러시아로 기름을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발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리아의 이란 군사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었는데 그런 시리아가 이란의 앞마당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위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이란으로부터 각종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지원받아 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이란의 앞마당이 된다면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가는 각종 군사 물자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은 그리고 세계는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와 그 결과로 이렇게 쿠르드족이 위험에 빠져 있고 중동 판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먼 나라의 일들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모두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로 몰려오고 있는 이란과 이슬람의 영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더욱 강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결속력 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슬람의 악한 영들과 이슬람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스라엘의 군대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주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쿠르드족에게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슬림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리아 국민들 중에도 또 쿠르드족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의 무슬림들로부터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의 무슬림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죽였을 때 나중에 알라에게 갔을 때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터키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쿠르드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때 터키 역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과 맞서 싸우며 피를 흘려준 혈맹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준 터키 군들이 대부분 쿠르드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8년 동안 미국을 얼마나 이슬람화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미국 행정부 요직에 이슬람 형제단 출신들을 앉혀놓고 백악관에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 가장 행복했다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이전 30년 동안 미국에서 무슬림의 숫자가 늘어난 것보다 그가 재임했던 8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무슬림의 숫자가 자그마치 30배가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국을 이슬람화 시켜가면서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가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희망이 없던 미국에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백악관에 울려 퍼지던 아잔 소리 대신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국을 만들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미국과 세계를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이번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그 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해 주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는 이슬람의 물결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그 주변 아랍 국가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요동치며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브레드TV에서는 매주 발빠르게 그곳의 소식들을 전하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